안녕하세요, 오토카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스토닉을 아무 말 없이 사라지게 한 장본인인, 물론 급이 달랐지만 그래도 소리 없이 잘 나가는 모델이었던 바로 그 모델 What's your name? 니로 풀체인지에 대한 소식이죠. 코나 EV 사태 해결 방안이 나왔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코나 말고 니로를 더 원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처음에 좀 특이한 광고를 내세우면서 과연 이 하이브리드가 주축이 될 모델을 내놓고 일본차만큼 좋은 하이브리드의 성능을 보일 것인가, 아니면 엄청난 실용성을 뜰 것인가, 아니면 진짜 경제적일까 하는 의문을 던졌는데요. 2016년 3월에 선보였던 가격대는 논란거리를 일으켰죠. 우선 기아 니로의 경쟁 차종이 쌍용 티볼리와 르노 삼성은 당시 QM3였고요. 쉐보레엔 트랙스가 경쟁차였는데 논란의 중심은 경쟁 차종들보다 생각보다 많은 차이로 비싸다, 하이브리드 모델이 그랬죠. 이게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남양연구소에서 미디어 초청 행사를 하여 설명을 합니다. 완전 깡통 트림을 없애고 상당한 옵션들을 넣었으며 하이브리드 혜택까지 합하면 실제 가격은 비슷하거나 더 저렴하다라고 설명을 했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 같은데, 우선 하이브리드 차량이기에 원자재 값이 더 비싸고 유류비에서 갈수록 아낄 수 있으며, 그 당시 하이브리드 할부 보조금을 받으면 비슷하거나 더 싸다, 갈수록 유류비에서 이득을 볼 것이니 일단 타라처럼 들리기도 한 얘기인 듯하죠. QM3야 스페인에서 넘어온 수입차로 분류되니까, 그리고 르노 삼성 가격 책정이 워낙 좀 그러니 일단 패스를 하고, 쉐보레 트랙스 잘 나온 것은 맞는데 잘 나온 것은 맞는데 이거 어째 설명할 방법이 없네. 하지만 대중들이 마니아틱한 차로 인식 일단 패스. 당시 연비 잘 나온다던 티볼리나 더 큰 사이즈의 티볼리 에어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가격대에 가장 큰 경쟁 상대라고 생각했지만, 솔직히 갈수록 디젤을 안 좋아하는 분위기에서 진짜 선택지가 니로밖에 없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잘 나간 의외성을 보여줬다. 이 말이 좀 맞을 듯 하고요. 그래도 타본 사람들은 상당히 만족하면서 좋게 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또 많이 팔렸겠죠. 이런 니로가 하바니로 컨셉트카가 나오면서 갑자기 주가가 떡상하기 시작하죠. 대박, 저렇게 나오면 미친다, 지린다, 플러시도어 핸들 지렸다, 이대로 나와다오, 이런 식으로 엄청난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진짜 컨셉트카가 양산형에 그대로 반영될 줄 알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 무언가,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듯한 바로 그 느낌. 마치 소개팅 사진 받은 것을 보고 SNS 뒤져서 실물 비슷한 사진을 봤는데 좀 이런 느낌이랄까요? 이런 느낌이라 해두죠. 대체로 그런 반응이 컸습니다. 전에도 말했다시피 컨셉트카에서 해답을 찾기보다 이런 방향성을 염두하고 나간다라는 뜻이죠. 굵직한 선이나 기조가 되는 레이아웃 및 가장 신빙성이 있는 주간주행 등 빛이나 라이트의 생김새 정도가 그나마 거기서 신뢰가 높은 편에 속하지, 이 바탕에 조금만 다듬어서 나오는 양산형 컨셉트카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이죠. 실제로 컨셉트카대로라면 완벽한 EV 차체의 걸 윙도어 형식의 문, 디펜더 범퍼를 연상시키는 전면 범퍼 라인과 레드로 포인트를 준 알로이 휠, 플러시도어 핸들과 양 측면에 있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감지 센서 및 리어 테일램프 방향 지시 등은 기역자로 꺾인 구동호 전체가 시퀀셜처럼 변하면서 깜빡이고 이런 게 다 들어갈 리가 없다는 거 잘 아시죠? 완벽하다는 베컴에게도 신은 모기 목소리를 줬습니다. 우선 스파이샷을 보면서 카스쿱스에서 이런 예상도를 내놓을 수밖에 없던 이유, 우선 스파이샷 자체만 놓고 보면 상당히 볼품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니죠.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등화류만 장착해놓고 여러가지 프로토타입들이 시험 주행하고 있는 모습이기에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컨셉트카에서 보이는 것과 어느 정도 옵션이 붙여진 양산형에 가까워진 모습을 보면서 주간주행 등 DRL 구조가 하바니로 컨셉트카와 엇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전면 그릴의 형태가 최근 기아가 올류 K5를 출시하면서 소렌토에도 적용시킨 타이거 노즈가 아닌 타이거 마스크 형태의 일체형 그릴을 선보일 듯 합니다. 다만 K5와는 달리 SUV 특성상 하단 그릴 부분을 크게 가져간 모습인데, 이는 상단 그릴이 커지고 하단 그릴이 작아지게 되면 미래 지향적 디자인이 아닌 과거 2000년대에서 2010년대까지 유행한 그런 디자인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예상도에서 표현하고 있는 게 더 맞다고 보입니다. 좀 아쉬운 점은 하바니로의 하단 범퍼 그릴을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아예 소렌토처럼 연결하는 식의 디자인을 가져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죠. 마치 이보크 향기가 날 정도로의 디자인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이 차의 포지션에 맞는 딱 그 정도의 선에서 막힌 모습 같아 아쉬움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그나마 기아차에서 나름 잘 나가는 하이브리드 모델 중 하나인데요. 저대로만 나와줘도 괜찮은 모습을 볼 듯하고 실제 차 역시 더 나은 모습을 보일 것이기에 기대가 됩니다.
워낙 기존 디자인이 스포티지처럼 완전한 망둥어 에디션도 아니고 그 무언가 프라이드보다 고급진데 그렇다고 셀토스만큼 이쁜 것도 아니고 너무 꼬마도련님 같이 해서 어색한 모습을 연출한 것과는 달리 훨씬 나은 모습일 듯 하죠. 해외 예상도에서 제가 좀 수정한 모습인데요. 최근 풀옵션에 가까운 모델이 스파이샷에 잡히면서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렌토와 같은 형식의 가로 배치의 큐빅 LED 헤드램프나 코나에서 보인 LED 헤드램프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에반게리온이란 애니메이션을 보면 3호기의 눈처럼 위아래로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들 가로 배치형으로 예상할 때 상당히 의외성을 갖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아래로 주간주행등이 보이는데요. 방향 지시등은 카니발과 같은 시퀀셜 형태로 제공할 듯 합니다. 딱 그 소형 두 줄이 그렇게 생긴 것이 보이죠. 스타렉스, 아니 이제 스타리아죠. 이 스타리아도 저런 짧은 두 줄 방향지시등을 넣는 모습을 보이는데 유행하고 있는 무빙 턴 시그널 방향지시등은 길어야지 좀 제대로 그 멋진 맛이 살아나서 대체로 길게 빼는 것이 유행이었는데요. 기아차는 기아차만의 스타일대로 가려는 듯 보입니다.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다만 마주오는 차나 다른 차들이 잘 인식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니까요. 측면에서는 하단 크롬 라인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고 휠은 프로토타입에서는 기존 니로 휠 그대로 사용했고요. 국내 스파이샷은 전부 다 더 두께감이 있는 휠을 장착한 것이 보이죠. 아마 최소 중상 트림 이상일 듯한데요. 또 다른 스파이샷은 전면 헤드램프가 사각형의 풀 LED 헤드램프가 아닌 프로젝션 헤드램프와 딱 봐도 하이브리드 모델인 것을 티내는 크기가 작고 상당히 많이 막혀있는 휠이 보입니다. 사이드미러의 형상도 전체 디자인과 어우러지도록 각져있는 다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윈도우 라인에서 리어 라인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하바니로 컨셉트카의 짙은 주황 색상의 판넬이 보입니다. 그 앞에 바람을 가로지르는 듯한 형상의 디자인을 넣은 것이 C필러 부분이 보입니다. 나름 가장 호불호가 갈리는 리어 부분과 리어 테일 램프인데요. 리어 라인은 곡선보다 직선 위주의 리어 라인을 선보였고 테일 램프의 표현은 기아차가 그렇듯 요즘 디자인 하나만큼은 잘 뽑아내는 모습을 보이기에 참 괜찮다고 보이죠. 혼다 CR-V나 볼보 SUV에 세워져 있는 테일 램프와는 다른 그 느낌 그대로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좌우로 연결된 굵직한 캐릭터 라인에도 LED 램프가 쭉 이어지면 어땠을까 하는데요. K9에 그냥 찍 한 줄 그은 것처럼 말이죠. 혹시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어준다면 더욱 트림보다 더 고급스러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럴 일은 희박해 보이고요. 방향지시등은 기아 전기차 CV와는 다르게 위쪽이 아닌 하단에 위치하고 후진등 역시 하단에 위치한 것이 보입니다. 위장막에 센서 구멍이 뚫린 위치를 보면은 사각지대 경고장치를 위한 센서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후면부 느낌은 하바니로 컨셉트카와 많이 유사한 느낌으로 선들이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죠. 가솔린 모델의 머플러 배기구는 수도꼭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내부는 아직 확실한 스파이샷이 나오지 않았지만 간간히 비친 모습에 출원한 기사들을 보면 내부 디스플레이는 외신은 12.3인치라고 칭하고 있고요. 이게 국내용과 수출용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최대 10.25인치의 코나와 같은 크기의 화면을 제공할 듯합니다. 코나와 같은 10.25인치의 풀 디지털 클러스터 역시 선택 사양 옵션으로 제공할 듯하고요. 외신 사이트 및 기자들이 올린 칼럼을 예로 들자면 코나의 실내 레이아웃보다는 수산처럼 물리 버튼이 최소화된 센터 패시아 레이아웃이 적용될 듯하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볼륨과 온도 조절 비상등 같은 꼭 필요한 물리 버튼을 제외하고 나머지 풀 터치 방식으로 지원할 듯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터치와 UX 디자인 및 UI 환경에 익숙해진 만큼 점차적으로 물리 버튼이 많이 사라지는 형식이죠. 자연어의 음성 인식 같은 기능이 강화되었고 이런 것 때문에 네이버 클로브 서비스나 카카오 음성 인식 서비스를 차 인포테인먼트와 결합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젊은 세대의 첫 하이브리드나 첫 전기차의 포지션을 감안할 때 넓어진 인포테인먼트 화면 안에서 멜론이나 지니뮤직 및 멀티미디어 결제 서비스 같은 서비스 역시 추가될 가능성이 크죠. 이미 어느 정도 확정된 것은 기아 최신 우보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에 달린 햅틱 터치 방식 스크린이나 실시간 교통상황 및 지도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내비게이션이 제공될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기본 옵션이 아닌 선택 사양 옵션으로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내비게이션 기반 반자율 시스템까지 제공할 것으로 보이죠. 물론 당연히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예정이고요. 주행 안전 옵션으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정차부터 재출발 기능 포함,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와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와 고속도로 주행 보조,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는 곡선로와 안전권까지 다 포함입니다. 안전하차 경고와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포함이죠. 이렇게 코나와 같은 방식을 제공할 것이고요.
예상 파워트레인은 1.6 가솔린 및 하이브리드 엔진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순수 전기차인 EV 모델을 제공할 듯 하고요. 1.6L 가솔린 엔진은 4륜을 제공하고 싱글터보 198마력의 27kg의 최대 출력 엔진과 듀얼 클러치 7단 미션을 제공할 듯 하고 연비는 2륜이 리터당 12.7kg, 4륜이 11.6에서 12kg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1.6L의 카파 엔진, 싱글터보 105마력의 15kg의 최대 출력 엔진과 모터의 합산 출력은 최대 141마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요. 듀얼 클러치 6단 변속기와 맞물릴 것으로 보이죠. 연비는 리터당 17.4에서 19.3km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문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데 올해부터 보조금이 폐지가 되면서 안 그래도 좀 더 비싸고 무거워진 무게로 인한 계륵 같은 그런 존재로 인식이 점점 되고 있죠. 출시는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제조사 입장에서는 좀 애매모호한 입장이 된 겁니다. 특히 기아 같은 경우 니로의 포지션을 코나를 이기겠다가 아닌 하이브리드 전용 모델 같은 느낌의 포지션을 유지하려 하기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 좀 차별점을 둘 필요가 있죠. 일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고성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제공할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유럽에서 특히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데요. 일반 PHEV 같은 경우 순수 전기로 갈 수 있는 거리는 42km라고 하지만 보통 38km 정도에서 엔진 개입이 이뤄지죠. 리튬이온 배터리 성격상 완전 방전을 하는 것보다 수시 충방전이 더 낫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팅을 보통 해놓고요. 고성능 PHEV 같은 경우 유럽 출시했던 소렌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파워트레인을 그대로 가져올 듯하고 1.6L 터보 177마력 엔진과 90마력의 전기 모터와 13.8kWh의 배터리팩이 더해져서 시스템 합산 출력 265마력과 35kg의 최대 토크를 발휘, 6단 자동 변속기와 맞물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나는 L라인으로 특화된 차별점을 내세우고 니로는 고성능 PHEV라는 서로 다른 포지션을 갈 듯한 부분도 니로의 하이브리드 위주의 포지션을 갖고 가려는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가격인데 고성능 PHEV 같은 경우 유럽에서는 생각보다 금액대가 꽤 높지만 국내 제조 및 해외 관세 적용이 아니어도 예상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할 듯 하고요. EV 전기차 모델에서는 싱글 모터와 듀얼 모터를 통하여 좀 더 고성능 및 일렉트릭 4륜 시스템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하바네로 컨셉트카에서 제시한 듀얼 전기 모터와 1회 충전 시 WLTP 유럽 기준이죠. 최대 482km까지 주행이 가능한 것과 일렉트릭 4륜 시스템을 탑재하여 오프로드 주행까지 아우를 수 있게끔 한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것을 기조로 예상 퍼포먼스는 64kWh의 배터리와 39.2kWh의 배터리를 장착한 두 가지 EV 트레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고요.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 탑재로 100kW 급속 충전기에서 80%까지 47분 만에 충전이 가능하다는 점이 나름 장점이죠. 유럽에서 판매하는 신형 코나 일렉트릭과 같은 퍼포먼스를 낼 거라 예상하고요. 모터 최대 출력 150kW, 최대 토크가 395Nm이기에 마력으로 환산 시 약 202.5에서 203마력 사이를 마크하고요. 최대 토크는 약 40에서 40.3kg로 생각을 하면 될 듯합니다. 소수점 부분이 좀 많이 존재하기에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는 점 참고 바라고요. 코나와 같은 파워트레인을 공유하고 전기차 모델에서도 공유하는 부분이 커서 이번 코나 일렉트릭 배터리 리콜 사태 때문에 니로 역시 이에 해당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니로는 SK 이노베이션 배터리를 장착을 했고요. 물량 부족으로 인하여 LG 배터리를 장착한 모델은 전체 판매량의 약 7에서 8% 정도로 내장된 것으로 보고 있고 따로 연락 및 통보가 갔을 겁니다. 하지만 동일한 배터리를 장착한 것이 확인된 만큼 세팅의 차이에 따른 현상인지 원초적 현상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이에 소비자들은 꽤 기다리겠거니 했지만 현대차에서 약 1조를 들여서 전체 차량의 배터리를 무상 교환해 주겠다라는 통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아이오닉5 출시 전 현대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시키고 우린 이만한 가치 및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큰 결정이기도 하죠. 정의선 회장의 결정 없이 이런 부분이 결제가 나지 않을 텐데 정말 경영 일선에서 화끈함 및 품질 경영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정말 잘한 부분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측과 대립하면서 서로 책임을 밀어 둘 다 안 좋은 인식을 심는 것보다 우선 이것을 해결하고 내부적 재무제표에서 서로 평가하고 몇 대 몇 추 분담식으로 판가름을 하겠다 입장인데요. 우선 간단히 책임의 소재 및 경중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측은 배터리셀을 제작을, 현대차 그룹은 배터리팩과 배터리 관리 시스템, 즉 BMS를 생산하는 등의 역할 분담을 한 것이라 아직 이 중에서 어느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한지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곳에서도 결과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측은 니로 EV에 들어간 LG 배터리에서 전소된 거 봤냐? 약 7에서 8%가 들어갔는데 그것이 전소 안 된 이유는 뭐냐?
배터리가 모두 전소된 관계로 코나 EV의 재현 시험에서 밝혀라, 이런 입장이었고요. 코나 같은 경우 최근까지도 재현 실험에서는 성공을 하지 못했기에 두 회사 간 책임 공방이 커지고 있는 입장이죠. 이것을 대놓고 표출하고 교환을 안 해주면 양사 측 다 갈수록 이미지가 나빠지는 격이니 우선 해결하자, 이런 올바른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거라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배터리의 교체 대상 범위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체하겠다고 했지만 현대차는 뚜렷한 이유 없이 지난해 3월 이후 생산된 차량을 리콜 대상에서 제외한 바가 있어 2020년 3월 생산분까지만 리콜하거나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입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코나 EV 사태뿐만 아니라 경남 창원에서 도로를 달리다 불이 난 전기 시내버스 역시 현대차에서 제조한 일렉시트로 배터리 업체는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밝혀졌죠. 그냥 이쯤 되면은 둘이 궁합이 안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선남선녀인데 궁합이 안 맞아, 막 좀 그래, 그래서 뭐 갈라지는 이런 거. 암튼 결국에는 니로에 탑재된 LG 배터리의 세팅을 같이 맞춘 후 차이점을 발견하던가 해야 할 텐데, 재현 현상에는 어떤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직 급히 전기차로의 전환을 준비할 필요까지는 없을 듯 하고요. 이런 점에서 니로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운전의 재미까지 더해줄 고성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새롭게 출시한 예정인 니로 풀체인지 모델, 새로운 스포티지와 새로운 로고와 함께 항상 서자라고 불린 기아의 서름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지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쉿! 소리 없이 강하다, 대우 레간자의 광고처럼 소리 없이 조용하게 본연의 포지션에서 순항하고 있는 니로. 이런 니로가 풀체인지를 맞이하면서 올해 2021년 하반기 소문으로는 약 10월 정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점차 잘 나오고 있는 국산차지만 갈수록 금액대가 높아져 어느덧 일본차와 금액 차이가 거의 안 나죠. 인상분 자체를 좀 최소화해서 아니면은 깡통 트림에서 기본 옵션의 폭을 넓혀서 그런 국내 소비자의 이점을 적용시켜 진정으로 품질 경영보다 위에 있는 소비자를 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뭔가 모를 서름이 남은 기아차 역시 파이팅이고요. 다만 K9 좀... 여튼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진짜 영상 하나하나 만드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짧은 광고 시청 하나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추위 조심하시고 항상 더 좋은 날이 되길 빌게요. 감사합니다.